갑자기 이제 산이 형이 너 방송 나가보지 않겠냐. 심지어 쇼미더머니야. 그 나는 진짜 미쳤나 싶었지. 근데 산이 형이 잘 때 꿈을 꿨대. 와, 이 길몽 가스라이팅. 오메가는 처음에 되게 좋아. 일단 릴스를 볼 때 존나 크게 들어 항상. 공연 마치고 돌아와서 엄청 힘든데 새벽에 릴스를 풀볼륨으로. 진짜 이거는 진심으로 미친놈인가? 뭐도 악담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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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워를 존나 오래 하거든. 근데 그게 저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 방어를 하자면은 아, 이거는 존나 캡이야. 이거 존나 캡이야. 드럼롤 플리즈. 라전으로 돌아왔다. 김창훈. 반갑습니다, 인정님. 반갑습니다. 예. 시작한 겁니다. 머드죠? 네 머드라고 합니다. 우승민님. 아니, 지각을 하셨어요. 20분 정도. 아니, 둘이 친한 거 맞죠? 친하다고 봐야죠. 아니, 왜 이렇게 어색하지? 좀 다른 세팅에서 보니까 조금 색다르다잉. 네. 그렇게 하네요. 네. 어색해 죽겠네 진짜. 왜 어색한 거지? 뭐 모르겠어. 이 공기? 모르겠어. 숨이 좀 막히나? 개 막히긴 해. 그래? 팔짱을 끼게 되는 부분인가? 그렇지. 이 친구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면 그냥 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숨이 막히는? 근데 되게, 이 형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해. 지금. 그래요? 뭐, 얼마나 기강을 잡으셨길래. 오늘 그럼 뭐 숨 더 막혀보도록 합시다. 네, 그리고 어쨌든 라전으로 돌아온 머드씨. 네,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금 누나 이후로, 송찬이 소금 누나 이후로 세 번째네요. 그니까요. 네네. 그게 굉장히 초창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는. 그니까 말입니다. 그 머리 염색은 왜 하신 겁니까? 그 또 기분 전환 겸 한 건데 원래는 커트 코베인 옛날에 90년대 커트 코베인 머리가 이랬었거든요. 네. 옛날에 그 쿨레이드로 무슨 염색하는 게 유행이었다고 하더라고. 쿨레이드. 근데 쿨레이드를 그때 쿨레이드는 엄청 안 좋았겠지 몸에. 근데 지금 이제 쿨레이드로는 그럴 수 없으니까 염색약으로 한 건데 김장훈이 되어버렸다. 그래도 뭐 유진하고 계시네요, 색깔. 예, 계속 이제 하고 있어요. 뿌염도 하고 이것 때문에 어제 뿌염하고. 네. SBS를 위해서 뿌염까지. 뿌리 볼 수 있나요? 뿌리? 해야지. 응? 뿌리 한번 볼 수 있나요? 오, 확실히 밝긴 하네. 금발도 있고 파랑도 있고. 네, 네, 네. 네, 그렇군요. 멋있습니다. 네. 뭐 좀 일단은 호흡을 좀 단전 호흡을 좀 해보시는 거 어때요? 그래요. 네, 네, 네. 흉곽 호흡 말고 단전 호흡 해가지고 좀 긴장도를 낮추는 방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워드 씨가 단독 인터뷰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니, 있었는데 예. 그 형이 안 찾아봤을 가능성이 커. 그쵸. 어쨌든 많이 없어가지고 요런 거 이제 보통 이제 머드 씨는 이제 요런 레코드 샵 혹은 이제 맥북 웹캠으로 하는 좀 인터내셔널 매거진 인터뷰는 많이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적나라한 대화 방식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좀 음악 뒤에 숨을 수 있는 좀 그런. 네. 좀 다른 촬영에 비해서 조금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나요? 아니면 어때요? 여기가 좀 유독 다른 것 같긴 해. 그러니까 형이 다 하는 사람 괜찮아. 형이 유독 거슬려 지금. 존나 달라 지금. 그래요? 뭐 평상시처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평상시랑 어떻게 조금 다르지? 평상시 일단 대화를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아이스아웃 하는데 뭐 2시간 지금은 뭐 2시간씩 굳이 얘기할 그치, 이게 없죠 많이. 그치, 자주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좀 컨텐츠 뽑으려는 억텐 때문에 좀 불편한?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내가 불편한 게 있는 것 같아 일단 이 장소에. 왜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불러주셔서 나왔는데. 네네.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뭐야 분위기. 아니 뭐야? 분위기 좀 잡아주세요. 네, 분위기 좀 잡아주세요. 아니 당신이요. 예. 단전호흡 들었는데. 아니 불러놓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단전호흡 들었는데. 또 분위기를 잡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뭐 진행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라전 앨범으로 돌아온 머드 씨. 개구리인데? 예. 머리 색깔이 많이 바뀌셨네요. 예. 그만해 좀 넘어가. 왜 그래 진짜. 그러면은 뭐 이제 어쨌든 다밍타이거 멤버인데 저희 네. 머드 씨랑 또 추억이 많으니까 뭐 오메가 첫인상으로 일단은 아이스 브레이킹 좀 하시죠. 오메가 첫인상. 네. 어떻게 만났지? 제가 엄청 짧은 머리였을 때 그 투블럭. 어떤 그 무슨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떤 래퍼의 그 오프닝 게스트로 오메가가 나왔었어. 그래? 뭐지? 기억이 지금은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고 이제 산이 형이랑 다 같이 밤 멤버들이랑 같이 보러 갔었어. 일단 다 초면이었지 멤버들하고도 산이 형만 본 상태였고 그래서 그때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형은 이제 막 이제 무대에서 내려온 형을 이렇게 마주한 거야. 그래서 와 되게 신기했지 처음에. 그러고 조금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내가 해방촌이었거든. 근데 이제 스테이지가 이태원에 있었었어.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되게 야 너는 잘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진짜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이 형이 진짜 존나 착하고 정말 따뜻한 사람이구나. 첫인상이. 첫인상은 그랬었어. 은. 근데 계속 이제 알게 되면서 이제 진짜 오메가를 알게 됐지만 첫인상은 그랬다. 첫인상까지 그랬다. 근데 그 이태원 그게 그 크러쉬 마팔 사건 거긴가? 소프? 소프였나 거기? 소프 아니. 소프 아니었나? 그 크러쉬 마팔 사건 있잖아요. 또 자주 화제되는 그 콘텐츠. 그 부산에서는 이제 네트워킹 씬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거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 당시에 이제 부산에 이런 좀 인디 뮤지션들은 어떤 식으로 네트워킹을 했는지. 그때 그것까지 얘기해야 되구나. 네네. 간단히 준비하셨네요, 진짜. 예. 오케이. 그때 어쨌든 뭐 어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몇 살이었죠? 20살 정도였나요? 바밍 타이거 처음 만난 게 19살이었어요, 19살. 그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때 유명한 사람만 보면 뭐 신기하다. 뭐 팔로 가능? 뭐 이런 짓을 했었어요. 철없는 짓이었지. 네, 그 소프 백룸에서 네. 이제 그 크러쉬 씨가 오셨었어요. 그게 2019년, 2020년도인데 그때 이제 그 휴대폰을 들이밀면서 마파를 오퍼하는 장면을 제가 봐버렸거든요. 그게 지금 7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지금 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너가 얘기한 머드 첫 만남은 이게 아니었잖아. 그니까요. 첫 만남은 반스 뮤지션 원티드였잖아요. 그렇네. 네. 그치. 이거를 계기로 바밍 타이거에 입단을 하게 된 건가? 이때였구나. 와, 귀엽다. 저랬다고요. 와. 그치. 저게 발단이 돼서 어떻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 어디 건덕지라도 잡고 싶었어. 그러니까 서울에 올라갈 빌미라도 잡고 싶었다는 거지. 그래서 부산에서 이것저것 막 이렇게 막 이제 메일을 보내고 했었는데 마침 우연히 걸린 거야. 이제 이게. 근데 진짜 이거는 정말 아무런 기대 없이 지원을 한 거거든.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은 그 지원한 사람들 꽤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었어. 이미 인디씬에서 한타까리 하시는 그 유명하신 분들이 많았었고 그래서 나는 뭐 되겠나 싶어갖고 그냥 장난식으로 올렸던 것 같아. 뭐 사진도 대충 올리고. 그래서 기대를 안 하고 있다가 부산에서 이제 뭐 편의점에서 집으로 가는데 전화가 온 거야. 근데 이제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온 거야. 보통 그러면 안 받거든. 왜? 스팸의 가능성이 크니까. 그래서 받았는데 말투가 서울 말씨인겨. 뭔가 좆됐다 싶었지. 뭔가 잘못됐다. 받아보니까 네가 무슨 탑5 안에 들었대. 반스 뮤지션 원티드에. 네, 그게 무슨 약간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겁니다. 인디 아티스트를 위한. 쇼미 인디 버전 느낌인가?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뭔가 코리아 갓탤런트 뭐 그런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코갓? 그런 건데 바밍 타이거 심사위원이 너를 뽑았대. 그래서 서울에 와서 공연을 해야겠대. 그래서 이제 존나 긴장하고 올라가서 공연을 했지. 근데 그때 술을 너무 많이 먹고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공연을 완전히 망쳤어. 근데 이제 아직도 난 기억나. 그때 막 반스였었나? 어디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영상이었는데 내가 부르는 노래 바밍타이거가 막 춤을 추고 있더라고. 그거에 나 너무 신기해가지고 와 이게 진짜 이루어지는 거다 생각을 했지. 그때는 바밍타이거가 약간 연예인 같은 분들이었었거든. 아르마딜로 막 나오고 그랬을 때여가지고 그랬었다. 근데 보니까 뭐 너가 얘기한 너는 그때 머드가 사실 뽑히는 게 아니었는데 뭔가 심사위원 바밍 타이거 측에서 이 친구 뭔가 원석이다 해가지고 뽑았다며. 그치. 그게 아마 지원자가 한 2,000명 몇천 명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그 투표로 이제 뽑아가지고 거기서 뭐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탑5, 탑10으로 해가지고 오프라인 무대를 한 다음에 거기서 1등이 뭐 베를린에서 공연을 하는 거였나? 어쨌든 그런 상품이 있었어요. 뭐 홍콩에서 공연을 한 그런 거. 근데
아마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2,000명을 그 바밍타이거의 프로듀서인 언싱커블 씨가 다 듣고 머더 스턴트를 듣고 이 친구 괜찮은데? 라고 해가지고 그 투표가 없었는데 그냥 올린 거예요. 그 약간 와일드 카드 그런 식으로. 그치. 그때 사클 링크를 하나 올렸었는데 그 사클이 한 10회였나 조회수가? 10회도 안 됐었나 그랬었어. 8회 정도? 친구 친인척만 들어본 정도. 친구들만 해도 그래도 10개 넘지 않나요? 그때 뭐 들어준 친구가 별로 없었기도 했고 어쨌든 한 10회 정도 됐었나?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을 시절이었어 어쨌든. 그래서 너무 신기했지. 그때 뭘 보고 좀 뽑은 거야? 그때 기억이 나나요? 좀? 제가 뽑은 게 아니었어가지고. 언싱커블이 은인이지 은인. 언싱커블이 그러니까. 없었으면은 지금 여기도 없었다. 그러니까요. 언싱커블이 나왔어야 되네. 근데 제가 이제 무대를 봤을 때 그 아주 긴장한 그 모습이 투블럭의 긴장한 모습이 뭔가 좀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뭐 응원하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 약간 나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감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좀 창작성이 그때부터 좀 다른 게 보여졌나? 왜냐면은 뭐 말한 것처럼 누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좀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야. 저 사진 나도 처음 본다. 다른 창작성이 좀 있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전형적인 힙합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내가 알기로는 쇼미 나가기 전에도 앨범이 되게 좀 더 락 쪽이었잖아, 머드가. 아니야. 그러니까 오히려 쇼미를 전후로 하기 좀 한 게 어쨌든 저 때는 장르가 딱히 없었어. 그 락도 아니고 근데 오히려 바밍타이거 들어오고 나서 좀 더 락이 됐지. 저 때는 뭐 굳이 따지면은 뭐 모르겠네. 뭐 아트팝? 모르겠어. 얼터너티브한 뭐 어떤 거여가지고 뭐라 규정짓기가 좀 그런데 오히려 바밍타이거 들어와서 산이 형이 너는 약간 펑크다. 그래가지고 나 뭔가 자아를 또 발견한 게 있지. 그럼 그때 저거를 하고 바밍타이거에 조인을 한 건가? 저걸 통해서? 그러고 저 공연을 하고 이제 바밍타이거 분들이랑 마팔 상태니까 이제 팔로우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중요해요.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누구한테 팔로우 했을 때가 가장 좀 도파민이 많이 나왔어요? 그때는 뭐 포켓몬이? 일단 그 시즌별로 다르긴 한데 그때는 이제 뭐 역대급 1위. 역대급 1위? 통틀어서? 모르겠어. 내가 진짜 어렸을 시절에 그 팔로우가 왔을 때 신기했던 건 오히려 형이었던 것 같아. 오!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지금은 그래도 뭐 팔로우 했네 이 정도인데 그때는 뭐 아무것도 없을 시절에 갑자기 형이 팔로우 하니까 와 씨발 내 작업물로 뭔가 보내줄 수 있는 길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그걸 내가 내 거를 들려주겠다는 그 명목으로 피처링 해도 돼요라고 처음에 물어봤었어요 형한테.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바밍 메일로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내 앨범을 리젝트. 와. 그치. 그래서 바밍 메일로 보냈는데 그거를 거기로 가면 산이 형이 듣거든. 그래서 산이 형이 듣고 나한테 연락 온 거야. 만나자 서울에서. 그래서 만났을 때는 저는 그 팬케이크 가게에서 만났는데. 나는 할리스 커피. 20분인가 오늘 딱 내가 20분 지각한 것처럼 형도 20분 지각하고 만났는데 그날 딱 너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그날 만나자마자. 그랬군요. 그런 스토리가. 아니 그럼 아까 좀 더 그 오메가의 첫 인상이랑 지금 갖고 있는 인상이 좀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좀 그 포인트를 좀 디벨롭을 해보고 싶어요. 예, 저도 궁금해가지고 첫 인상은 일단 따뜻하고 와 이 사람 진짜 좋고 막 마팔도 먼저 해주고 뭐 음악도 막 이렇게 관심 있어주고 했는데 같이 생활을 해보니까 좀 어땠는지. 아니 근데 형도 그렇잖아. 다들 그런 걸로 다른 글로벌로 알고 있어. 오메가는 처음에 되게 좋아. 네. 처음에 되게 엄청 나이스야. 이 형은 진짜 와 대박이다. 진짜 뭔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리고 진짜 따스한 사람이구나. 이제 저는 이제 그러면서 세월이 흐르고 이 형이랑 뭐 투어 다니면서 방도 같이 쓰고 진짜 모습을 많이 봤단 말이지. 그래서 이 형도 뭔가 여러 가지 인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투어에서 무슨 인격을 보신 겁니까? 응? 무슨 인격을 보신 거예요? 다 말해? 네? 다 말해? 저는 항상 이제 투어 다닐 때 오메가랑 방을 같이 썼거든요. 그 왜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오메가랑 무조건 이제 방을 같이 써야 돼. 그래서 원진이 형 혼자 쓰고 이제 오메가랑 나랑 방 같이 쓰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데 뭐 많은 모습을 봤죠. 뭐 고함 지르는 것도 보고 혼자서. 아니, 뭐하다가 내가 너한테 고함을 지른 거 아니야? 아, 나한테는 아닌데 혼자서 뭐 막 엄청 시끄러워. 일단 방에 들어가면은 항상 뭔가 릴스를 보고 있거나 통화를 하고 있는 가능성이 되게 커. 아, 혼자 이렇게 이렇게 스피커폰 하고 이렇게 걸어다니 이렇게 페이싱. 그치. 일단 혼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치.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계속 걷잖아. 그치. 뭔가 계속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텐션 낮을 때는 릴스를 보고 있고 텐션이 괜찮을 때는 친구랑 통화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간미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통화하면서 그 무대에서 형이 막 무대에서 바밍 타고 노래 중에서 서든어택 파트 중에 스크리밍 하는 그런 파트가 있거든요. 이제 그 정도 볼륨으로 고함 지르는 것까지 봤어. 뭔가 좀 다툼이 있었나 보네. 다툼이 그때. 있었고 그리고 뭐 엄청 많지. 그 외에도 우는 거는 내가 봤나 싶어. 우는 거는 못 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리고 고함 지르는 것도 보고 뭐 일단 릴스를 볼 때 존나 크게 들어 항상. 개 크게 들어. 왠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조금만 이제 볼륨이 차도 들을 수 있잖아. 그치. 에어팟을 끼거나. 근데 이제 항상 풀 볼륨으로 듣더라고. 저번에 한번 자는데 딱 이거. 그 새벽 공연 마치고 돌아와서 엄청 힘든데 누워가지고 새벽에 릴스를 풀 볼륨으로 보는 거야. 다 불 다 꺼져 있는데. 침대 서로 침대에서. 진짜 이거는 진심으로 미친 놈인가 싶어가지고 내가 한 계속 몇 분 동안 듣고 있다가 형 이건 아닌 것 같다. 들을 수 있겠나 하니까 에어팟 안 끼고 있었네 하면서 에어팟을 끼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 어두운 공간에서 그 라이트 나오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거든. 근데 나는 이제 그런 라이트까지. 그런 거는 이제 뒤돌고 자면 이제 상관없어서 괜찮은데 이제 뭐 악명이 자자하죠. 아니 나도 좀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게 그때 한번 그 바밍 타이거 그 푸지락 했을 때 내가 그때 있었잖아. 그래서 그때 끝나고 우리가 도쿄로 다 같이 돌아왔어. 버스를 타고. 근데 그 호텔 방에서 그 찬이가 일단 같은 방을 쓰기 싫어했어. 일단 걸린 거야 한번 이제 원래 이제 자기가 안 쓰나 봐. 근데 이제 걸린 거야. 그래갖고 찬이가 막 쓰기 싫어했는데 일단 같이 썼는데 심지어 내가 거기 같이 잤어. 그 세 명이서 그때 방 없어가지고. 내가 방이 없어가지고 그때 세 명이서 내가 오메가랑 심지어 같이 쓰고 했는데 그때 좀 그런 분위기였어요. 무슨 분위기였나? 찬이가 싫어하는 분위기? 이건 걔 민폐다 이 분위기. 잘못 걸렸다 느낌? 그러니까 좀 이게 그때는 내가 봤을 때 머드가 첫 했으니까 막내였을 거 아니야. 찬이 조인 전이었나? 그러니까 막내가 계속 만나 보네요. 그 오메가와 합방 책임감을. 근데 뭐 릴스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공연 끝나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좀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치. 근데 다 자는데 조용한데 이제 풀 볼륨으로 듣는 거나 이제 피해. 아니 근데 내가 지금 좀 느끼는 건데 그 음악적으로 오메가한테 되게 선망하는 그런 게 있긴 한가 보다. 음악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잘 모르겠는데 음악적으로 특히 처음 했을 때 되게 오메가를 좋아했던? 그치. 오메가는 그때 사실 진짜 멋있었지. 지금도 멋있고. 왜냐면 그때는 지금도 멋있는데 어쨌든 그때는 저는 엄청 어린 아기였으니까 더 멋있게 보였지. 어쨌든 그때 내 생각에는 오메가가 그때 모래포 오프닝인가 어쨌든 게스트로 나왔다 그랬잖아. 그때 여튼 모르겠어. 나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압박감이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잘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 열심히 했던 것 같아 공연을. 그러니까 등장할 때 앞구르기를 하고 등장했어 형. 맞아요. 오픈 콜드 씨의 인트로 무대에서 그때 너가 있었구나. 기억이 잘 안 나. 누구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저 정도 해야 되구나 싶었지. 그래서 너무 멋있었지. 좀 뭐 미담 없습니까? 지금 좀 악담만 많이 하셔가지고. 그때 미담 최근 미담? 최근 1년간 미담 이런 거 없나요? 어쨌든 저 때 되게 멋있었어. 저 때 멋있었고 8년인데? 저 때 멋있었고 최근 미담? 8년 전 미담 마지막.
최근 미담. 오메가 노래가 되게 좋아. 힙스터가 되고 싶은 사람 주목! 대기업들이 들려주는 판에 박힌 음악에 지치셨나요? 친구들 앞에서 디깅 잘하는 척 국방 잡고 싶으신가요? SPNSTV가 대신 해드립니다. 당신을 한순간에 임진모로 만들어줄 신개념 라이브 홈쇼핑 음악방송 인디 키친. SPNSTV가 자체 조사한 음악실에서 실제로 각광받고 있는 뮤지션들의 라이브를 지금 당장 시청하세요. 힙스터 되기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10분이면 가능합니다. 국방 잡기 어렵지 않습니다. SPNSTV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인디키친 지금 당장 시청하세요. 새로 나올 노래들 몇 개 들어봤는데 좋다. 되게 좋아. 되게 좋고 나는 뭔가 뮤비를 봤을 때 뭔가 백투 2019? 약간 뭐래지 바밍타이고 뭔가 존나 엄청 신선했을 때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신선하게 딱 뭔가 신인이었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너무 좋았다. 미담이라고 좀 인간적인 좀 인간적인 작업적인 거 말고 음악에서 막 뭔가 어쨌든 같이 저희가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시간도 많이 보내고 그러면서 있는 뭔가 좀 오메가 근데 진짜 좋은 사람이었구나.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그런 모먼트들이 없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최근 최소 6개월 사이에 6개월 사이에 6개월은 좀 짧은 것 같긴 한데 6개월 사이에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농담이고 오메가가 어쨌든 작업할 때 분위기 메이킹을 오메가가 주로 해. 내 생각은 한 맞습니다. 70%는 하는 것 같아. 그 작업 환경에서. 그래서 근데 모여가지고 뭔가를 하자고 했을 때 그 에너지가 되게 세지. 뭔가 형이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아.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미담은 아니라고 하기에는 의견이 강하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냥 일적으로 일 본다 수준인 것 같은데 좀 개인적인. 제가 좀 잘해야겠네요. 네. 아니 최근에 그 머드 앨범 나올 때 파티가 있어. 자기네들끼리 수호 작업실에서 파티를 한다고 하더라고. 맞아. 근데 그때 저랑 다른 작업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네, 무슨 게임 하고 있었죠? 카드 게임을 우리끼리 그냥 포커 치고 있었는데 그래서 갑자기 지금 머드 이거 릴리스 파티 해가지고 연락이 왔대. 자기는 포커 친다고 그거 안 가더라고. 근데 그거는 이런 미담? 그건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거는 상관이 없어. 그거는 나는 그걸 되게 들으면서 그래도 되는 거야? 그래도 이 정도면 가는 게 맞는데. 오히려 온다고 했으면 이 형 왜 오지? 이렇게 뭔가 오히려 해줄 수도 있어. 오버하지 마, 너. 존나 오버야. 참다 못 찾겠네. 오버하지 마세요, 진짜. 그 정도 아니잖아. 근데 위생잡다기보다는 이 형이 진짜 편. 진짜 다르게 보였을 것 같아. 형 진짜 고맙다. 다른 사람들보다. 근데 이건 진짜. 아니. 이거 진짜 이거 저기 남는다고요, 머드 씨. 그런 거 알잖아요, 진짜로. 근데 진짜. 그러니까 뭔가 그런 부분만 내가 얘기한 거는 맞는데 진짜 구라는 없어. 형 정보 너무 많지. 근데 굳이 얘기하면서 나 깐지러워서 얘기 안 하는 건데. 네. 우리 그래서, 홍콩에서 했던 얘기 기억 안 납니까? 그쵸. 그때 저희가 또 그것도 했어요. 워크숍도 했어요. 홍콩에서. 그러니까 워크숍 아니고 한국에서 맞아. 이제 가맹타이거 멤버들 11명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냥 1박 2일이었나? 2박 3일이었나? 맞아. 맞아. 그러면서 이제 그냥 작업하는 게 아니고 그냥 노는 거야. 근데 막 코스들이 있어. 근데 코스들이 이제 11명씩 1대1로 돌아가면서 뭔가 5분씩 진대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롤링페이퍼도 쓰고 약간 이런 시간을 저희가 가졌었어요. 그래서 그때 좋은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맞아. 오메가가 이제 엄청 따뜻해, 생각보다. 엄청 따뜻하고. 홍콩 얘기한 거는 그거는 진짜 내 뭔가 나의 어떤 진짜 마음을 울렸었어. 아직까지도 뭔가 유효해 그게. 좀 어떤 말들을 제가 했었죠? 그때 그러니까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잘 하고 있다, 잘 하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모르겠어. 성도 설명 못 하잖아. 느낌으로 남는. 심금 울리는. 라전으로 돌아온 머드 씨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앨범 나왔는데 활동이 좀 없는 것 같아요. 활동? 네, 좀 많이 하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예능 이런 거 출연 안 하시나요? KCM이랑 예능 찍었었잖아요, 옛날에.
좀 그런 것처럼 좀 예능 행동 많이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요번에는 네. 그런 거를 일부러 다 내가 안 하겠다고 하긴 했어. 왜죠? 그 뭔가 이제 음악적인 얘기를 하자면 뭔가 요거는 이 라저는 순전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했다로 만족이 되는 앨범인 것 같거든. 그래서 최대한 뭔가 나의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 앨범으로 돈을 벌려거나 뭔가 그런 어떤 뭔가 돈과 명예를 얻자 그런 거였으면 애초에 이런 앨범을 안 만들었을 거야. 그리고 회사에서도 애초에 내 앨범을 들었을 때 돈이 안 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듯 해 보였어. 나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나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앨범은 그냥 나의 순수한 자아 실현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했고 하고 싶은 말을 했다. 그거를 누군가를 알아주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길게 본 앨범인 거지. 그래서 뭔가 앨범이랑 안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뭔가 대외적인 활동들은 하지 말자. 그래서 다 이제 전에는 했었던 것들도 이제 다 안 했었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텍스트로 된 그 인터뷰 위주로 했었던 거지. 나의 음악적인 욕심을 뭔가 이제 순수하게 드러내줄 수 있는 그런 매체들만 찾아가지고. 신기하다. 왜냐면 너도 이제 컴백하는데 예. 같은 그룹 안에서도 이 어프로치가 진짜 다른 것 같아. 진짜 달라. 진짜. 어제도 릴스 올렸어요. 저는 12시간 전에. 그러니까 진짜 달라. 그러니까 뭔가 이 음악을 만들 때 뭐 당연히 나도 잘은 이런 정확히 거 모르겠지만 올려줘야 돼. 아 저거는 진짜 충격적이야. 진짜 학급워. 형은 성공해야 돼 진짜. 이런 사람이 성공을 안 하면 누가 성공해? 아 근데 이런 댓글 많이 달리더라고. 오메가 진짜 열심히 산다. 그런 게 많이 달리더라고. 진짜 약간 리스펙해. 그 홍보하려는 그 피눈물 나는 노력이 조금 전달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 네. 그러니까 들으면서 내가 제일 신기한 거는 어쨌든 같은 그룹인데 오메가랑 내가 얘기를 해보면 어쨌든 음악을 만드는 자기 본인의 창작성을 표현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돈을 벌고 뭔가 그거에 대한 명예 이런 것들이 확실히 있단 말이야. 아니 나쁜 게 아니잖아. 네, 이거는 다 그렇죠. 있는 거 난 좋다고 생각해. 더 원합니다. 있는 거 좋다고 생각해. 오메가는 사실 그게 뭔가 지금 와서 달라졌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 쭉 그래왔어. 그래가지고 나는 알고 있었어. 오메가가 어쨌든 더 많은 그런 걸 원하는구나. 근데 뭐 그런 사람이 있는 거면은 뭐 나는 소금 누나도 약간 비슷한 방향성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었거든. 나랑 내가 앨범을 냈을 때 방향성이랑 나도 뭔가 돈과 명예를 쫓았다면은 되게 뭔가 그런 것도 저거까진 모르겠어. 어쨌든 엄청나게 열심히 했을 것 같아. 근데 쇼미더머니 출연은 하셨네요. 돈과 명예를 바라지 않으시는데. 그러게. 그거는 까지 진출도 하셨어요. 아니 나 그거 아직도 기억나. 그때 코로나 시절이었고 그때 뭐들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그 볼레로 앞에서 산이 형이랑 그때 술을 개 먹고 아 이제 쇼미 보러 가자 머드 나온다 하고 맞아, 돌아갔던 날이 있었어. 맞아. 근데 같이 왔었지. 아니 넌 또 없었어. 2화는 봤어요. 1화는 안 봤어요. 너는 없어. 아니야. 다 같이 모였는데 넌 또 아니야, 없었다니까. 한 번은 봤어. 그때 너가 본 게 처음 본 날이고 다음에 또 나왔을 때 저는 그때 갔어요. 아, 그래. 네, 그래서 막 그 빔 프로젝트 보고 같이 응원했잖아요, 모드 씨. 아 근데 오메가 얘기만 하면 왜 이렇게 악담만? 그런 게 나오지? 그래서 뭔가 얘기를 하려면 마음을 좀 긍정적으로 좀 봐봐요. 오케이. 아무튼 근데 그치. 그때 아직도 기억나. 그때 막 우리가 막 머드 참 나온다 하면서 막 기대하고 그랬던 거. 근데 그때 벌써 사실 이게 촬영하면은 벌써 이제 본선이 가 있는지 거의 알잖아. 그치. 1화 나올 때쯤이면은 그치. 자기는 다 누구 그래서 막 그때 송민호 팀 갔어. 뭐 벌써 이게 우리는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보는 거였거든. 사실 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라전이 있는 것 같아. 오, 어떻게 연결돼 있습니까? 사실 저 때 뭔가 많은 관심도 안 받았지만 사실 저 때 뭔가 또 어린 나이에 정말 나한테는 큰 경험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뭔가 또 이제 나중에는 나 진짜 나를 찾고 싶었다는 게 그 느껴진 앨범인 것 같거든. 라전은 진짜 나를 찾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주셨나요? 평생 찾아야 되는 것 같긴 한데 뭐 찾았다면 찾은 거고. 뭐 형은 어때요? 뭐 어떤 거에 있어서요? 뭐 음악적인 자아를 찾았는지. 음악적인 자아. 그러게. 음악적인 자아라.
근데 자아가 오고 음악적인 자아가 오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치. 저도 못 찾은 것 같습니다. 준호 씨는 좀 어때? 찾으셨어요? 뭐 음악적인 자아요? 그냥 자아? 자아? 자아 찾았죠. 찾고 있죠. 찾고 예, 있다. 계속 더 찾고 있죠. 더 샤프하게 더 그 갈고 닦는 중. 예, 근데 뭐 나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30년 살았으니까 어느 정도 파악은 되는. 아 내가 뭐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구나. 뭐 이 정도.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쇼미를 나갈 때는 그래도 내가 그때 당시에 머드가 뭐 팔로워 2,000, 3,000 뭐 이런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뭔가 그런 생각을 하고 나도 좀 바밍타이거에서 또 바밍타이거 이런 우상도 키우고 나도 가서 좀 팔로워도 좀 늘리고 하이프도 좀 얻고 하이프 좀 얻고 기회를 좀 얻고 뭐 이런 마음으로 나간 건지 아니면은 뭐 심심해서 나가는지 아니면 뭐 나갈 이유가 절대 심심해서 나간 건 아니고 그 뭔가 마실 나오듯이 이렇게 나간 건 아니고 그 정확히 얘기하면 그 절대 안 나가려고 했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내 입장에서는 그냥 진짜 순수하게 얘기를 하면은 어쨌든 고딩 때 되게 이제 마팔 사건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되게 철없는 짓도 많이 해보고 뭔가 스스로 이제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였어. 나는 이제 진짜 멋있는 거 해야겠다. 바명타고 들어왔고 진짜 이제 쿨하게 가야겠다. 이제 쿨하게 라전 해야겠다. 라전 해야겠다. 나 이거 그 필드 트립이라는 제 데뷔 EP가 있는데 그거 내기 직전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뽕이 그런 뽕이 오잖아 앨범 내기 전에. 나는 진짜 멋있어질 거다. 이제 더욱 이제 그런 상태였는데 갑자기 이제 산이 형이 그 정반대에 있는 어떤 제안을 한 거야. 너 방송 나가보지 않겠냐. 심지어 쇼미더머니야. 그러니까 나는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내가 랩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안 쿨하다고 생각을 했어. 내가 랩을 하면 안 쿨할 것이다라는 그런 프레임이 스스로 있었어. 오케이. 왜냐면 나는 완전 얼터너티브한 인간이니까. 나는 어떤 뭔가 서브 컬처의 영향을 받고 어떤 얼터너티브한 걸 추구하고 그런 상태였으니까 뭔가 이런 정형화된 어떤 프로그램이랑 맞지 않는다. 그냥 눈길도 주지 않을 거다라는 스탠스였는데 산이 형이 그걸 제안을 한 거야. 나는 진짜 미쳤나 싶었지. 근데 산이 형이 그 잘 때 꿈을 꿨대. 이 길몽 가스라이팅? 그 전에도 약간 너 장난식으로 나가보는 거 어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가스라이팅이 진짜 시작된 거지. 그래서 너 꿈을 꿨는데 너가 나가서 잘 되는 걸 꿨다. 진짜 진심으로. 그때 내가 새벽 6시 때 그 무슨 연습실 청소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새벽에 연락을 왔어. 갑자기 깨자마자. 그래서 이거는 형 진짜 아닌 것 같다. 처음에는 이제 거절을 했는데 너가 진짜 진심으로 한번 이해해주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한 1주일간 2주일간인가 생각을 계속 했지. 근데 그때 동안 이제 계속 나는 이제 산이 형의 어떤 그 이제 설득을 계속 이제 받는 상태였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랩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 다시. 사실 랩 연습이라는 건 고딩 때 끝난 거였거든 나한테는. 이제 나는 뭔가 커트 코베인이 되겠다였는데. 그치, 커트 코베인이 되겠다였는데 사실 힙합 동아리는 이제 고딩 때 끝났는데 다시 랩 연습을 하고 있는 거야. 심지어 BPM별로 나눠서 랩을 하고 있어. 90, 100, 110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미 랩을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도 뭐 결과적으로는 탑5까지 갔잖아요. 네. 그래서 뭐 후회는 그래도 없으시지 않습니까? 이걸로 그쵸. 인지도도 많이 얻으셨는데. 그쵸. 저거는 사실 중요한 경험이었죠 저한테. 근데 이게 되게 대단한 게 저였으면은 좀 달랐을 것 같은 게 이제 아까 연습실 청소 알바 얘기를 했는데 그 머드 씨가 하밍타이거 이제 부산에 상경 들어왔어. 근데 바로 코로나야. 수입이 없었어 아무도. 그냥 공연을 못 하니까. 그리고 지금보다 덜 유명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머드 씨가 다양한 알바를 했어요. 그 당시에 또 생존을 하려고. 그때 이제 연습실 청소 알바도 해보고 바밍타이거 연습실? 아니 다른 그냥 홍대 뭐 연습실에서 그리고 뭐 짬뽕집에서도 알바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 뭐 짬뽕집도 해봤고 라면집도 해봤고. 근데 짬뽕집이 최단기간 알바였는데 그때 어쨌든 호그래? 저 한 명이었어요. 어쨌든 사람이 되게 많은 그런 짬뽕집이었는데 이제 이틀 만에 하고 나간 계기가 이틀밖에 안 했나? 48시간? 그러니까 최단 기간이야 알바할 때. 그래서 짬뽕을 이제 옮겨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트레이로 옮기면 되는데 항상 그 그릇을 들어서 옮기더라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나는 너무 불안하니까 그 짬뽕이 이렇게 차 있을 거 아니야. 너무 쏟을까 봐 불안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짬뽕에 손을 엄지손가락을 넣은 거야. 국물 안에. 그 짬뽕탕이 그 엄지탕이 되어버린 거야. 그립력을 위해서. 그래서 너무 불안하니까 넣고 이렇게 배달을 했는데. 알았구나 넣은 거 심지어. 알았지. 그러니까 컨셔스리 넣은 거. 근데 그때 너무 바빠가지고 경황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경황이 없어가지고 뭐 미안한 것도 모르고 그냥 이제 배달을 했는데 모녀가 앉아 있었는데 싸늘한 눈빛을 주는 거야. 그래서 사장님이 나와서 이제 인사래 사과하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안 나갔지. 해고할 때 멘트는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뭐서 내가 자진 탈퇴한 건지 안 그러면 해고를 당했는지도 짬뽕집 자진 탈퇴? 기억이 안 나.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뭐 안 좋게 헤어지지 않았을까 기억이 잘 안 나. 또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알바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했었어. 어쨌든 이제 첫 사회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근데 이제 알바를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조금 적응 문제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바 그 씬에서 엄청 힘들었죠 저는. 그니까요. 저는 막 그때 호랑이 머리였는데 그때 바밍타고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얼룩덜룩 스타일. 노란색이 얼룩덜룩 스타일. 그런 머리 하고 와가지고 혼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멤버들이래. 그 이제 같이 하는 알바생들은 막 화기애애 자기들끼리 엄청나게 막 어제 뭐 했냐. 근데 나는 혼자 이제 얼룩덜룩 머리 하고 혼자서 설거지 계속 그러면서 막 혼자서 내심 상처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그런 경험들로 그 데뷔 앨범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 필드 트립. 근데 왜 알바생들과 어울리지 못했던 이유는 조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어. 그때 솔직히 얘기하면 좀 허세가 있었던 것 같아. 나 바밍 타이거인데 왜 나 이거 하고 있지? 이런 음악하러 서울 왔는데 짬뽕탕. 음악하러 서울 왔는데 내가 왜 저들과 한 무리가 되어야지라는 그 철없는 생각? 그런 생각이 있었어. 근데 약간 좀 나는 솔직하다. 더벅머리야 이런 느낌. 그치. 나는 더벅머리고 알트야. 이제 알트야. 나는 다르다. 근데 결론적으로 남는 거는 이제 소외된 나 자신뿐. 알바를 그래도 근데 어쨌든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게 어쨌든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쇼미더머니 나가자고 했을 때 별로 안 나가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제 말은. 왜냐면 지금 상황이 쉽지가 않은데 그럼 빨리 돈을 벌고 싶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쇼미 하면서도 계속 엄마한테 용돈 받고 그 무슨 형도 와봤잖아. 그 말도 안 되는 옥탑방에 있거든. 그게 그 머드 씨가 거의 해방촌이었나? 맞아. 이태원 등지에서 옥탑방에 살았는데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 내지 지하철역에서 15분 정도 등산을 해야 갈 수 있는 위치였어요. 꼭대기였구나. 네, 말이 안 됐어요. 거기 위치가. 맞아. 거기가 여름 되면 너무 덥고 겨울에 너무 춥고. 네,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은 그때 한 번 가고 충격받고 안 갔는데 이제 그 브로크 뮤지션들이 많이 하는 게 그 검정색 계란판을 벽에 붙여요. 녹음 부스 안에. 왜냐면 소리가 울리니까. 근데 부스 살 돈이 없어가지고 집 전체를 검정색 계란판을 붙여놓은 거야. 부스만 했어. 그래 녹음 부스에 사는 거야 이 바이브가. 그거는 진짜. 그리고 제가 헤드폰도 들었잖아요. 음악 열심히 하라고. 그니까요. 그런데 헤드폰 잘 썼고요. 너무 너덜너덜 할 때까지 썼습니다. 맞아. 제가 드린 거. 맞아. 그때는 정말 딱 바퀴벌레는 안 나왔는데 바퀴벌레 빼고 모든 벌레가 다 나왔었어. 개미, 뭐 거미, 뭐 집게벌레 이상한 그 있잖아. 돈벌레까지. 돈벌레. 그때까지 쇼미 할 때까지 계속 거기서 살고 있었지. 요즘은 그래도 좀 괜찮으신 것 같던데. 대형의 인형 컬렉션도 갖고 계시잖아요. 다행히도 이제 쇼미가 이제 준 게 많죠. 그 집에 그 머드씨 집에 가면은 그 벽에 인형이 한 500개가 있어요. 그래? 그게 전시가 돼 있어요. 인형 좋아하는구나. 맞아. 인형 좋아하는데 이제 요번에 EBS 다큐 찍으러 바밍타이거가 EBS 다큐를 찍었거든요. 무슨 스페이스 공감? 스페이스 공감을 찍었는데 이제 거기 PD님도 오신다 그래가지고 촬영하러 인형 다 빼고 장비로 지금 바꿨어요. 인형 뺐어? 왜? 뭔가 음악력을 위해서 뭔가 장비를 채웠어 거기 그 자리 대신. 공간이 한정적이니까. 그치. 그 인형은 그럼 어디 갔습니까?
이제 용은 리빙 박스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인형들이 그리워하지 않을까요? 모드 씨를? 그 저는 유치원 때 뭐 초딩 때 제가 지었던 인형 이름들이 다 기억나요. 뭐 어떤 이름들이 있습니까? 제일 친했던 제일 친했던? 아 이름이 지금 생각하니까 좀 그렇긴 하네. 어쨌든 뭐 후추 호두 흰 개는 뭐 흰둥이도 있었고 어쨌든 뭐 많았었어요. 뭐 캐치도 있었고 스누피 인형이 캐치였어 이름이. 근데 그 걔들한테 다 음악적 자아가 있었어요. 오. 다 가수인 거야. 오. 초딩 때부터 그렇게 논 거야? 엔터테인먼트가 있었어. 오. 뭐 엔터테인먼트 이름이 뭐였습니까? 기억이 안 나. 그 인형나라였어. 인형나라. 인형나라 엔터테인먼트. 와, 이거는 진짜 나하고 쌍둥이밖에 모르는데요. 인형나라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거기 소속된 가수가 뭐 흰둥이도 있고 캐치도 있고 후추도 있고 그런 거지. 힙합 듀오도 있었어. 거기서 이제 뭐 엔터테인먼트적으로 그럼 공연도 하고 이런 거야? 그때 초딩이라서 공연 개념을 잘 몰랐었어. 그 내가 아는 공연은 그 마마였어. 그때 초딩 때. 그래서 마마 쓰는 그런 멋있는 약간 아이돌인지 래퍼인지 그런 하이브리드 형태의. 그러니까 멋있는 건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좀 미래를 예측한 거네. 얼트네 그때부터. 그렇네. 얼트 케이팝을 그때부터 그렸네. 그렇네. 드림컴트루네요 어떻게 보면은. 초등학교 때 그렇게 놀았다는 게 뭔가 굉장히 감성적이다. 그치. 그게 어릴 때부터 진짜 음악을 하고 싶었구나 되게. 그치. 그래서 지금 뭐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다들 그 뮤직 쉐이크라고. 알지. 뮤직 쉐이크 알지. 그 뮤직 쉐이크 있죠. 그룹 한 3-4명인가? 뭐 아니. 뮤직 쉐이크가 저게 이제 그 네이버에 작곡 프로그램 치면은 뮤직 쉐이크가 나오는데 맞아. 쿨에디트 이런 거는 실질적인 음악적 프로듀싱 스킬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딩에는 못 하고 뮤직 쉐이크는 그냥 들어가면은 알아서 다 샘플링 같은 거야. 그 드럼 넣고 바이올린 넣고 이런 거 해가지고 저도 이거 했었는데. 맞아. 그 어떻게 보면 그냥 스플라이스인 거야 다. 그래서 갖다 와서 쓰면 되는데 저런 거 막 이제 쌍둥이 누나랑 막 만들고 이제 막 그 뮤직쉐이크 홈페이지 갔거든. 거기 막 올리고 했었지. 그래서 저도 뮤직쉐이크를 막 만들어가지고 엄마 들려주고 이랬었어요. 그 아마 그 만들다 보면 대충 비슷한 소리가 나와. 그게 한정적이어가지고 저걸로 이제. 근데 이게 그 아티스트들이 좀 제일 많이 겪는 문제가 이제 시작을 할 때 집에서 작업을 하는 게 개쪽팔려요. 그래? 네. 맞아. 왜 누구를 이제 데려오고 이러면 집으로 데려오고? 아니. 훨씬 전에 한 중고딩 때. 마이크를 사가지고 내가 부모님이 들으니까 랩을 해야 돼. 근데 마루에 엄마가 있어. 그러면은 그게 개빡세요. 그리고 뭔가 하다가 들어오면 화들짝 놀라는 경우도 많고. 맞아. 네. 그리고 그 인형나라 엔터테인먼트는 어쨌든 그 나와 쌍둥이 누나만의 상상 속에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한테 공유된다는 게 상상이 안 되는 그런 거였어. 어쨌든 너무 부끄러운 거였었고. 각자 자아가 있었고 이제 저런 거 만들어 오고 막 그 올리다 보면은 막 500원인가 결제하라고 하거든. 그 올리는 용량이 찼다고. 그 노래가 저장할 수 노래가 정해져 있었어. 맞아. 그래서 아빠한테 용돈 받고 그 5,000원 그 문상으로 막 결제하고. 그래서 저거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까지 했었던 것 같아. 인형나라 엔터테인먼트를? 아니. 저거 인형나라 엔터테인먼트를. 소속사 사장을. 뮤직 쉐이크가 아니고. 그러니까 인형나라 엔터테인먼트로 인형들을 아이돌로 육성하는 걸 중학교 1학년 때까지 했다.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그 입학하기 전에 있잖아. 그 방학 때까지 했었던 기억이. 근데 그때 내가 변성기가 와버려가지고 옛날에 그 목소리가 안 나는 거야. 녹음을 하려 했는데. 그래서 그때 자괴감을 들고 그때부터 이제 내 머릿속에서 인형나라 엔터테인먼트가 없어졌지. 그럼 인형나라 엔터테인먼트 노래들을 뮤직 쉐이크를 통해 직접 작곡까지 한 거예요? 그치. 그 파일들이 있나? 근데 그게 나도 그 파일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찾고 싶은데 진짜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개 높을 것 같은데. 근데 아마 형이랑 맞는 거랑 비슷할 거야. 다 비슷비슷하잖아. 근데 어쨌든 그런 뭔가 보컬을 하고 했다는 게. 그니까. 근데 그게 뭐 중학교 들어가니까 조금 이제 부끄러워서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었군요. 약간 변성기가 와가지고. 그쵸. 부끄러운 것도 있죠. 어쨌든 그 중학교 되면서 이제 쌍둥이 누나랑도 멀어지고 나는 이제 남자애들이랑 놀고 걔는 여자애랑 놀고 그러면서 멀어지고 저는 이제 그래도 이제 가슴속에 음악을 계속 가지고 있었죠.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딴 쪽으로 갔고. 다음 앨범에는 인형나라로 하지. 인형나라 엔터테인먼트요. 그러니까. 완전 감동적인데 그 스토리. 그러게. 그 지금 갖고 있는 인형들도 그 자아가 있나?
아니면 지금은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고 그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도 됩니다, 모두 씨. 그거는 그 솔직하게 진짜 아니고 왜냐면은 어쨌든 그 정도의 순수함이 이제 없는 것 같고 근데 아직도 뭔가 그 너무 설레는 건 있어. 그런 거라 뭐 장난감 같은 거 보면 진짜 설레는 게 있어. 왜냐면 그때 너무 가지고 싶었던 것들을 이제는 할 수 있으니까 뭔가 설레는 게 있지. 보면 이제 인형이라든지 뭐 장난감이라든지 다. 하지만 이제 그 인형들을 다 퇴거시켜버리고 EBS를 위해서 음악 장비를 채웠다는 게 약간 아쉽네요. 아, 그치.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쉽네. 오늘 집에 가서 인형날 엔터테인먼트 총 출동하는 거 아니야? 그때 당시에 어떤 그 감성을 되돌려서 조금 그걸 다시 리메이크 해보려고 하면 되게 좋겠다. 와, 근데 그때는 진짜 너무 순수했었어. 그러니까. 그 노래들도 기억나는데, 그러니까 노래 제목들도 막 기억나. 그 막 뭐 밀크쉐이크로 만든 노래들 막 복잡해라는 노래도 있었고, 그 무슨 진짜 애플이라는 노래가 있었거든. 근데 애플이 살인마의 내용이야. 그때 내가 생각했을 때 스웨깅을 몰랐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제일 멋있는 스웨깅이 살인마였어.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터덜터덜 돌아온다. 나는 살인마다. 나는 뭐 조커다. 뭐 대충 이런 느낌이지. 그게 어쨌든 멋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막 힙합 비트에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멋있어 보였던. 아, 어렸을 때 근데 좀 나도 나도 막 그 초딩 때 그 유희왕 카드 들고 유치원 때인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아파트 그 시절에 이제 공원 같은 게 되게 많았어요. 놀이터 같은 거. 그래서 친구랑 막 유희왕 카드 들고 이 카드를 들면서 이 카드가 실제로 몬스터가 소환되는 걸 상상하면서 막 놀고 이런 걸 했었단 말이야. 그치. 했지, 다 했지. 근데 왜 이제는 못 하는 건가? 그치, 왜 못하는 걸까? 진짜. 나는 그 낙에 철이 들어가지고. 나는 그 낙에 살았었어 그때는. 인형나라 엔터테인먼트 그 낙에 살았었어 그때. 그니까. 그걸 그 마인드셋 다 되돌리고 싶으세요? 근데 내가 그거에 대한 뭔가 그 주파수를 진짜 오랫동안 잊고 있다가 머드의 인형나라 얘기를 듣고 갑자기 그게 자극이 됐어. 그게 갑자기 액티베이트가 됐어. 나도 뭔가 그런 뭔가 이 세상을 그냥 내 생각대로 상상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치. 그러니까 갑자기 접속이 된 거야. 그치. 그치, 그런 시절 있었지. 난 많이 찌들었나 봐. 나는 뭐 일단 그런 마인드 해본 적이 없고. 어렸을 때 안 해봤어 그런 거? 아니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주식 이렇게 보면서 뭐 이랬던 거. 아니 그냥 재밌게 놀고 뭐 이러는 거 있는데 뭐 이거를 해가지고 막 내가 막 그런 거 상상해가지고 그러지 않았다. 뭐 그냥 놀고 막 이러는 거 있어도 막 뭐 인형나라까지는 안 갔던 것 같고 나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나는 그냥 아예 좀 더 철이 빨리 들었나? 좀 뭐 어릴 때 막 그런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 힘들었나? 뭐 이제 외국 일찍 나가면은 그런 거 없어요. 예, 바로 이제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그렇긴 하겠다. 예. 원우 씨 학창 시절은 좀 어떠셨습니까? 학창 시절? 인형나라 엔터테인먼트를 그래, 다시 돌아가자. 중학교 1학년으로 가자 이제. 인형나라 엔터테인먼트 하다가 중학교 입학하면은 솔직히 말하자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중학교 1, 부산이면 2학년 때까지는 그 내가 누군지 몰랐었어. 무슨 의미인가요? 그 이름을 까먹은 거야? 어떻게 보면 인형 본인이 인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고 그 어쨌든 그 처음 사회 경험이라고 느껴졌거든. 그 어쨌든 초딩까지는 그래도 그런 구분이 없었는데 교복을 입은 순간부터 뭔가 내가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압박이 시작되잖아. 어른이 되어 간다는. 그때부터 그래서 중1, 2학년 때부터 저까지 적응 엄청 못했었어. 되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컨셉은 좀 어떻게 갔어요? 그러니까 컨셉이 그러니까 컨셉을 잡잖아. 내가 그냥 마냥 착한 애로 컨셉을 잡고 엄청 힘들어했었어. 너무 착한 애로 잡아가지고. 중학교 1, 2학년 때. 그리고 3학년 때 엄청 마음에 맞는 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깬 것 같아, 그거를. 처음. 그려진다. 되게 그 중학교 1학년 때 마냥 착한 그 표정과 순진함? 그치. 근데 그거가 나한테 안 어울리는 옷이라는 걸 난 알고 있었지. 왜냐면 그 착한 애가 성립이 되려면은 공부를 되게 잘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었었고. 나는 뭔가 깨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 있었지. 그럼 지금은 무슨 컨셉이에요? 지금? 지금은 그냥 나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최대한. 나이려고 하는 컨셉? 그치. 컨셉이. 그 대표는 무슨 컨셉입니까? 저요? 저는 뭐 잡스? 잡스. 잡스 잡스병이 실제로 그 스타트업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병인데. 대표병.
잡스병. 불치병인데 그거. 저는 자유를 추구하는 호쾌한 쿨남 그런 거 같아. 컨셉인 진짜.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좀 명상을 하면서 뭔가 그런 영적인 것도 쫓지만 또 전자담배는 피는 좀 뭐 요런 느낌인 거지. 그건 그냥 중독이고 약간 좀 뭔가 굉장히 선진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어요, 저는. 아, 진보. 네, 뭔가 되게 뭔가 글로벌적인 시야가 있고 뭔가 되게 내가 모르는 거를 말하는데 이 사람 말 되게 맞네. 약간 이런 거를 되게 좀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저는. 각자 또 살아가면서 이제 또 시대마다 컨셉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아니라고 해도 다들 어느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도 있다라는 점을 또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네. 할 말이 없으시나요? 네. 할 말 없으신가 봐요. 그러면 아까 그 쇼미 얘기로 다시 좀 돌아가고 싶은 게 그때 이후에 내가 쇼미 나갔으면은 기왕 나간 거 이제 하입 받았을 때 나는 제가 돈 한번 싹 쓸 것 같거든? 나의 그 흑화된 입장으로서는. 한번 쫙 돌고, 뭐 피처링 한번 쫙 하고, 뭐 마팔 많이 받고,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머드는 사실 그 이후에 달라진 게 전혀 없어. 개인적으로 느낄 때. 광고 많이 찍었어요. 아, 그래? 네. 한번 돌았구나. 내가 못 봤네. 나는 돌았다 생각해. 어쨌든, 맞아. 뭐가 맞는 거죠? 어쨌든 저도 산이 형과 이제 전략적으로 했죠, 되게. 어쨌든 제일 히트한 쇼미더머니에서 이제 불협화음 그 노래도 힙합을 이제 구렁텅이로 내몬 노래죠. 이찬혁의 힙합은 안 멋져. 그 노래도 사실 뭔가 쇼미 나왔는데 돈 벌어야지 하고 만든 시작은 그랬었어요, 사실. 그런 노래, 그런 뭔가 부드러운 노래를 만들자. 어쨌든 사실 난 쇼미 나온 이유가 그런 걸 배우고 싶었어. 인터뷰 때 되게 2022년 인터뷰 때 되게 많이 얘기했던 말 같은데, 나는 어쨌든 쇼미 나오면서 나 스스로를 테스트 해보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뭔가 대중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런 걸 좀 배우고 싶었거든. 좀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치. 그래서 내가 최대한 대중적인 노래를 내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받아줄라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노래의 문제였나? 어쨌든 뭔가 혼란이 있었어. 그래서 뭔가 스스로 실험해보고 싶었던 것도 있었지. 이 노래가 멜론 차트 1위까지 갔습니다. 1위는 못 갔고 다른 노래가 1위 갔었고. 무슨 노래였죠, 그건? 무슨 단체로 부른 노래가 있었어. 단체 사이퍼 같은 거. 뭐 그런 느낌이지. 그룹 미션 같은 거. 그래서 좀 그렇다고 합니다. 너는 만약에 너는 산이 형이 너한테 쇼미 나가자 이거 했을 거야. 무조건 가스라이팅 했을 것 같은데? 아니야, 나는 안 했어. 아, 그래? 왜냐면 그때 나는 이미 하밍타이거 활동을 했으니까 잃을 게 있는 상태였어. 근데 머드는 그때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니까 사실 뭐 잃을 게 없는 거지. 뭐 저스트 펀 정도만 나왔을 정도였나? 그것도 전인가? 그 정도였을 거예요. 네. 근데 쇼미더머니를 제가 요즘 보고 있는데 클립만 보거든요. 나도 쇼츠만. 2차에선 낭만 있긴 하던데요. 60% 1차, 2차는 뭔가 해볼만 한 것 같아요, 나는. 근데 2차까지가 난 제일 재밌는 거야. 그니까. 2차까지가 제일 재밌어.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디스랩, 칭찬랩 나오면서 이제 약간 억텐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근데 1차 예선 때가 세상에서 제일 긴장했던 순간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긴장되긴 할 것 같아. 진짜 긴장됐어. 쇼미 얘기 하지 말까요? 네? 쇼미 얘기 하지 말까요? 아니. 그래요? 좀 정성껏 좀 답변 좀 해주시죠. 그래도 태도 달라졌나? 네, 좀 아니. 세 문장 이상으로 좀 답변해주세요. 오케이. 진짜 긴장됐었어. 진짜 긴장됐어. 야, 세 문장? 아니, 저때 그러면 그랬구나. 쇼미 갈 때 컨셉은 어떻게 잡고 갔는지. 그때 컨셉 어떻게 잡았지? 그때 찬이랑 옷을 되게 많이 사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찬이랑 옷 고르면서 야 이거야 나가 먹겠다 했던 옷들을 모아놨었는데, 그 옷들을 이제 하나씩 입은 거야. 그중 하나였었고. 머리는 내가 저렇게 하고 싶었어. 원래 레퍼런스가 있었었거든, 머리가. 그러니까 되게 뭐였죠? 80년대 그런 가수들, 그런 약간 조용필 80년대 이런 느낌. 뭔가 그런 느낌으로 하고 싶었는데, 앞머리는 또 짧게 하고 싶었어. 그때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헨리 윌리엄스라고, 페러모어라는 밴드가 있는데, 그 사람이
되게 앞머리를 짧게 쳤었던 시절이 뭔가 웃기고 멋있어가지고 이제 머리는 이 뒷머리는 조용필러가 돼 앞머리는 뭔가 짧게 가져가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했었지. 알트 컨셉. 예. 어쨌든 머드 씨가 굉장히 앨범이 좋더라고요.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번에 할트 오브 팔리온인가 그 친구도 피처링하고 그쵸. 그 친구 그 서프갱에서 되게 나도 좋아하는 친구인데 그래요. 봐서 놀랬어. 되게 좀 언더잖아. 그 친구도 되게 그치. 뉴욕신 안에서 되게 언더 느낌. 그치. 내가 저 친구를 하고 싶었던 게 저 친구가 그 서프갱 애들 중에서도 가사를 되게 잘 쓰거든. 맞아. 그치. 되게 어쨌든 난 저런 류의 래퍼들은 사운드적으로만 듣는단 말이야. 가사적으로 말고. 근데 이 사람은 되게 그게 아니라 뭔가 들어볼 필요도 없는 가사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되게 잘 써. 그래가지고 연락을 했는데 그래서 한국에서 만났었어 한번. 그래? 뭐였더라? 어쨌든 한국인 피가 있다 그랬었나? 에? 한국에서 만났었어. 어디서 만났어요? 디파트먼트 EN. 연희동. 거기 맛있지. 네. 거기서 만났는데 그래서 내가 어쨌든 피가 있다고. 내가 약간 한국인 같은 것 같다. 그러게. 지금 와서 보니까 엄청 나이스한 친구고 뉴욕 그 언더그라운드 씬에 궁금증이 엄청 많으니까 되게 이것저것 질문을 많이 했는데 신기하더라고. 내 스팬드가 동네 꼬마였대. 동네 스케이트보드 타던 애였대.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 어떻게 이제 이 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는 이제 생각보다 엄청나게 깊은 뭔가 음악적인 뭔가 코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난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웠어. 솔직히 얘기하면은 너무 영어를 많이 해가지고 한 3분의 1은 못 알아들었거든. 근데 대충 진심이 느껴지더라고. 얘는 진짜구나. 코어가 그래서 뭐였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였어. 어쨌든 너무 유행에 편승하기보다 그 와중에 자기께 있는 게 중요하다였던 것 같아. 그렇다고 또 유행을 아예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이제 아닌 것 같아.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유행을 어떻게 유행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이 시대상을 무시하고 순수하게 예술을 할 수 있나? 지속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렇게 했을 때는 뭔가 그거를 한두 번 해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걸로 커리어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라면은 그게 뭔가 우연스럽게 시대상이랑 맞아 떨어질 수는 있고 그러면은 되게 그냥 자기 걸 하는 것만으로도 그치. 잘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닌 경우가 99%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냥 다시 다들 조정을 하는 느낌? 그거에 좀 더 맞추려고? 적어도 나는 내 앨범에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90년대의 어떤 그런 무드와 시대상, 지금 현재 시대상을 반영하고 싶었어. 그래서 저 친구도 섭외하고 90년대스러운 그런 트랙들도 넣고 한 거지. 동시에 넣고 싶어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 너가 얘기한 라전은 사실 좀 더 딥한 그런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담은 내용들 많죠. 그게 뭐죠? 머드가 알지 않을까요? 본의 이야기? 사실 너무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나도 그 잡지 인터뷰 하는 거 보긴 봤어. 그게 하시던 이름이 부모님이 하시던 가게 이름? 맞아요. 그거는. 근데 그거 원래는 극비리 아니었어? 극비리. 모두가 알게 됐어, 그게. 그게 사실 뜻은 아직도 지키고 싶어. 무슨 뜻? 그 뜻이 풀네임 있잖아. 오케이. 그거는 아직 킵하고 싶고. 라게온? 라전인데 어쨌든 라전이라는 음식점을 했었다. 그 부산에서. 그리고 어쨌든 나의 속 안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어. 정규 앨범으로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컸었고, 이제 그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좀 개인적으로 좀 촌스러운 것 같아서 여러 이제 투영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궁금증이 많이 생긴 것 같아. 이거 진짜냐? 이거 진짜냐? 사실 진짜고 가짜인지 그게 중요한 것보다 그 표현 자체가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봐줬으면 좋겠다. 네, 어쨌든 머드씨 모셨습니다. 라전으로 돌아온 이제 전반전이 끝나가는데. 근데 나는 그러면 후반전으로 넘어가기 전에 좀 이게 궁금해. 아까 그 쇼미 그 힙합은 안 멋져에서 어쨌든 엄청나게 대중적인 성공을 얻었잖아. 그래서 근데 나는 머드가 랩하는 게 되게 멋있거든. 머드의 그 벌스나 막 그 플로우나 이런 게 랩을 할 때 되게 멋있는데 뭔가 랩을 이제 안 좋아하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나는 고등학교 때 이걸 다 뗐는데 이 딱지를 뭔가 내가 다시 막 힙합 연습하고 랩 연습하고 이러는 거에 대한 좀 본인이 좀 싫어하는 듯한 느낌?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진짜 이제 랩을 좀 안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거는 사실 절대 아니고 힙합 진짜 좋아하고 랩하는 것도 진짜 좋아해. 그거는 변함이 없는데 요 앨범에서는 조금 안 묻을 수 있겠다 해서 빠진 게 많다 정도. 내 정규 앨범에서는 조금 더 멜로디컬한 무언가를 보여주는 게 낫다. 뭐 딱 그 정도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럼 나는 진짜 언젠가 한번 랩 앨범도 만들어 보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게 워낙 많아가지고 그중 하나인 거지. 요즘 추구하는 게 랩이 아니다. 뭐 그런 느낌? 군대 가야죠. 네, 그쵸. 뭐 언젠가. 거기서 뭐 가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치. 네. 연장전에서 뭐 이 얘기 할까요? 네, 군대 얘기 할까요? 전반전 이제 끝나가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춥나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몸이 떨리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긴장돼서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호스팅은 좀 어땠나요? 그 초반에는 좀 견딜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진 것 같아요. 형도 뭔가 적응이 좀 됐나요? 형 보는 눈빛이 달랐었는데 지금은 평상시랑 똑같은 것 같아. 그럼 진짜 딥한 이야기는 뭐 연장전 가서 하시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픽스. SPNS 정렬 신호로 바뀌었습니다.